안녕하세요. 동동형입니다. 자, 오늘 이제 저도 이제 매매를 했는데요. 아, 그나마 이제 수익을 실현하는 종목이 없었어요. 없다가 장 마지막에 에이, 모르겠다. 그래도 오늘 수익 하나는 좀 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보유하고 있던 일제테크를 이제 좀 매도를 했습니다. 이 파란색 박스, 이게 지금 바닥에서 길게 이제 횡보한 자리를 매물대를 이제 돌파한 자리고요. 또 두 번째 이 박스를 또 다시 올려내는 이런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이제 위로 한 번 더 강하게 오를 수 있는 경험상 오를 만한 자리이긴 합니다. 근데 뭐장 마지막에 그냥 과감하게 수익을 실현해서 최근에 이제 좀 수익을 조금이라도 조금 좀 챙겨가려는 그런 의지로 지금 이렇게 모으고 있습니다. 10월 8일자는 비어 있는데 이때는 제가 수익 실현을 익절한 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비어져 있는 거고요. 어, 뭐 2.9%, 0.3% 이거지만 실제로는 이때 한 종목이 아니라 한 두세 종목, 이때는 한 네 종목 정도. 어제도 제가 영상 만들었지만 세 종목 수익 실현, 한 종목은 뭐 거의 뭐 본전 아니죠. 마이너스 1.9%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섞여서 이렇게 종합해서 이제 2.9%뭐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수익금은 조금씩 다릅니다. 자, 이거는 뭐 제가 매매한 내용이고요. 별로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항상 수익은 내고 있지만 제 내공이 항상 딸리고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은 늘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영상을 만들면서 제 생각들을 이제 공유하고 같이 좀 고민하는 차원에서 이제 영상을 만드는 건데 너무 높은 잣대를 대면은 제 실력이 이제 좀 뽀록 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이해해 주시고 어, 영상을 즐겼으면 좋겠어요. 뭔가를 막 팔짱 끼고 넌 얼마나 잘하나 보자 이렇게 하실 거면 저보다는 더 잘하시는 분 걸 보는 게 더 낫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댓글에 이제 겸손합니다라고 한번 써주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자, 이제 농담 그만하고요. 오늘 그 상승률을 이제 높은 순으로 이제 쭉 한번 이렇게 나열해 봤습니다. 자, 이거는 오랜만에 이렇게 한번 해 봤는데 그 이유는 시장에서 이제 가장 강하게 이제 그 시장 참여자 혹은 그 주도 이렇게 돈을 많이 가진 주도 세력들이 어떤 종목으로 많이 이제 수급이 쏠리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보기 위한 거거든요. 물론 거래 대금들은 다 다를 수 있고 하지만 지금 대비율 상승률을 가지고 이제 일렬로 쫙 한번 세워봤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제가 아는 데까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SDN 이제 상한가 갔는데, 자, 이 종목 알다시피 이제 태양광 관련주입니다. 그리고 모다이노, 그 대창 솔루션도 풍력 관련주죠. 그리고 모다이노 칩 태양광, 그 다음에 우림기계 풍력, 그리고 KPF 풍력, 서암기계공업 풍력, 그리고 자, DK락 같은 경우에는 수소죠. 그리고 오성첨단 소재는 이제 마약 관련주인데, 자, 이것 또한 이제 그 신재생에너지 아까 이야기한 수소라든지 풍력, 태양광 위에 지금 많이 이렇게 급등한 이 종목들의 어, 미국의 조 바이든 그 후보의 공약 중에 하나가 또 오성첨단 소재가 수혜주 역할을 했거든요. 신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자, 그래서 이제 그 신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그 조 바이든 관련주를 전반적으로 좀 봐야 되겠구나라는 것도 지금 눈에 보이고요. 그리고 PNC 테크 같은 경우에도 신재생 에너지 뭐 그런 쪽에 스마트 그리드 쪽입니다. 스마트 그리드는 그동안 좀 잠잠하다가 이제 좀 들어오니까 이 테마군들은 좀 한번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네트는 그 디지털 화폐 중국에서 이제 뭔가 뭐 꿍꿍이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또 밑에 보니까 아바코는 태양광, 그리고 코리아 FT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그리고 캠트로닉스 자율주행, 그리고 남성도 자율주행, 그리고 PC 디렉트는 오늘 제이시언 뭐 급등했다 다시 떨어지긴 했지만 윗꼬리 길게 주고 떨어졌지만 제이시언과 함께 PC 디렉트도 이제 드론 관련주인데 이 종목들도 자세히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차근차근 올라가는 게 아직까지 이제 죽지 않았다라고 보여집니다. 삼성, 엠텍 마찬가지, 풍력, 그 다음에 로지시스, 한네트와 마찬가지, 여기는 한네트와 마찬가지로 디지털 화폐 관련주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보면 제가 이제 많이 말한 그 테마가 있잖아요. 그 자율주행,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에 속해 있는 수소, 풍력, 태양광, 그리고 중국에서 껄떡대고 있는 디지털 화폐. 이제 요런 내용들이
지금 현재 그 코스닥 그리고 코스피 코스닥의 이 상승이 가장 높았던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가장 상위에 많이 이제 포진되어 있다라는 거,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어떤 쪽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매매를 해야 되는가를 이제 알 수 있게끔 해주죠. 그렇기 때문에 자, 종목이 꽤 많아요. 관련주 이거 말고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현재 태양광만 이만큼 되고요. 풍력도 지금 제가 다 모은 거 아닌데 이만큼 돼요. 그리고 조 바이든 이제 대통령 후보가 이야기한 것처럼 신재생 에너지뿐만 아니라 탄소 배출권도 이제 요즘에 탄력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볼 게 참 많아요. 그 때문에 글쎄요. 뭐 괜히 엇박자 타다가 뭐 이거 오른 거 따라잡다가 또 떨어지고 또 이거 팔고 손절하고 팔고 또 저거 오르길래 또 따라잡다가 또 너무 길게 행보해서 손절하고 이런 매매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종목에 대해서 꼼꼼하게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애매한 자리에서 매매할 것보다는 차라리 애매하면 매매를 안 하는 게 나은 것 같고, 만약에 내가 수익을 낼 만한 자리고 내가 확실하다고 생각되는 자리에서만 들어가자. 물론 올라가겠지만 그냥 무턱대고 들어가진 않고 웬만하면 좀 더블 바닥 만드는 자리 혹은 뭔가 박스권을 살짝 돌파하려는 어떤 의지,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유심히 좀 봐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SDN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냥 제가 차트 위주로 보면서 차트를 왜 보냐 하는 분도 있는데, 네, 가격의 위치를 보는 거죠. 네, 그래서 가격의 위치 가운데 내가 이제 최대한 좀 눌림목이나 낮은 곳이 어디인가 보기 위해서 보는 거니까, 그냥 저 혼자 보는 거예요. 그냥 공유하는 차원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SDN 같은 경우에는 이 밑으로 이제 한번 쿵 눌렀다가 다시 올려냈죠. 이때가 3월달, 2월달, 3월달이니까 이제 팬데믹 때문에 지수가 이제 폭락이 나왔을 텐데 이 종목 생각보다 이제 오른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많이 누르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박스 한 번, 두 번, 자, 세 번째 천장을 돌파할 때 거래가 굉장히 크게 터졌는데 이전에 횡보하던 거래량보다 훨씬 큰 거래가 터지면서 이제 올라갔죠. 근데 SDN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 올라갈 때 길게 횡보하고 난 뒤에 보통 뭐 이렇게나 혹은 이렇게 맞물려 가지고 네, 이렇게 가파르게 이런 식으로 올라가잖아요. 네, 돌파하고 난 뒤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눌렀다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 혹은 이렇게 곧바로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 한데 지금 얘는 여기서 굉장히 많이 내렸어요. 네, 엄청나게 많이 눌렀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종목 이제 따라잡기 했다가 손절을 굉장히 많이 했을 것 같다라는 그 모양이 지금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가 애매한 자리 이렇게 위로 올려내가지고 여기서 껄떡대길래 여기서 사면 되겠구나, 지지해 주는구나 해서 매매했다가는 이제 한번 지옥을 맛보는 거죠. 네, 단기적인 지옥입니다만. 만약에 내가 여기 종가에 샀는데 계속해서 떨어졌다. 몇 퍼센트까지 떨어졌을까요? 네. 이게 18%, 18, 거의 한 19% 정도 떨어졌는데 이거를 버틸 사람이 있을까라는 것 또 하나.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매매해서 다시 돌려내서 다행히 지금 이렇게 상한가 갔지만 이까지 올려내는데 한 달. 그리고 이까지 올라왔는데 거의 본전 가까이 혹은 뭐 한 10% 수익. 정말 쉽지 않은 매매가 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살짝 이렇게 더블바닥 만들어주고 이런 박스권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는 이런 종목들을 저는 사실 매매를 하지 않아요. 저도 SDN을 그 분봉으로 이렇게 단타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수익이 난 적이 있어요. 이렇게 한번 오를 때는 강하게 오르기 때문에 수익을 좀 그 검색시에 탁 걸리면은 매매했을 때 수익이 좀 나는 경우가 꽤 있어요. 이런 종목들은. 근데 어, 좀 애매하긴 해요, 진짜. 일단은 뭐 여기도 한 번, 두 번 천장, 그리고 세 번째 천장 돌파하고 살짝 눌렀다가 이제 다시 올라갔는데 저는 이제 제가 이제 핀셋 매매 정말 사자마자 눌리지 않고 이제 오를 만한 자리를 굳이 이제 본다면은 이 종목 상한가 갔는데 당연히 이제 내일 시초가에 갭으로 띄워서 올릴 겁니다. 그리고 더 날아갈 수도 있어요. 저는 날아간다면 보유자의 영역이고 절대 신규 매수라든지 혹은 그 추가 매수는 하지 않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방향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거든요. 이런 그 상한가 같이 이런 지금 현재 이 상한가가 현재 이런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이렇게 갭으로 띄우는 거 당연한 건데 이게 음봉으로 갈지 뭐 이상으로 두 번째 이상으로 갈지는 알 수가 없는 거고 방향을 잡으려면 최소한 좀 캔들 몇 개가 나오고 난 뒤에 뭐 몇 개 나와도 이렇게 떨어지는지 올라갈지 정확하게 알 수 없다면은
한번 급등 나오고 난 뒤에 최소한 한번 눌리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번 떨어지고 있는 이전 저점을 기준으로 해서 떨어지고 있는 자리를 한번 기다려 본다든지 뭐 뭔가가 저에게는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들 뭐 강하다 그거는 알고 있는데 좀 저에게는 좀 매매하기가 제 내공이 좀 짧은 관계로 이런 것들은 좀 매매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각자가 잘하는 그게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눌렀다가 이렇게 밑으로 터지지 않고 다시 좀 옆으로 좀 횡보하거나 이 반, 장대 양봉의 반 정도 위에서는 이렇게 돌려낼 거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어요. 지금 이제 탄력을 많이 받았고, 이번에도 이제 돌파할 때 굉장히 큰 거래가 터졌어요. 5,500억. 시총의 두 배가 터졌기 때문에 한 번 더 이렇게 좀 강한 모양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어디서 이제 좀 낮게 잡느냐, 이제 신규 매수 입장에서 이제 그런 게 가장 이제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여지는 게 또 모다이노 칩이 보이네요. 자, 모다이노 칩도 이제 똑같은 모양인 것 같아요. 자, 고점을 연결한 선을 계속 저항을 맞고 떨어지다가 이제 오늘자 같은 경우에 이제 이 가격의 매물대와 그리고 이 추세 상단의 매물대를 확 그냥 뚫어버렸는데 이때도 거래가 이전의 거래보다 월등히 큰 거래가 이제 동반되면서 이제 거래가 이제 폭발이 일어났죠. 근데 밑에서 보니까 이전 고점이 다시 여기서도 매물벽의 역할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역회된 숄더의 모양을 만들면서 이제 돌려내는 구간이었구나. 이제 이런 게 보입니다. 자, 상한가 따라잡기 했다면 뭐 단기적으로 내일 이제 갭 상승이나 혹은 잠깐 장 시작할 때 분명히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수익을 많이 내봤기 때문에.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얘가 곧바로 날아갈지 혹은 밑으로 눌렀다 갈지 그까지는 아직 방향이 완전히 정해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눌림목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종목도 한번 기다려 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신규 매수로는 기회를 주면 매매하고 기회를 주지 않으면 매매를 하지 않고 그냥 보낸다. 남들이 수익을 낸다고 해가지고 내가 들어가서 수익 내는 거 아니거든요.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뭐 강한 거와 이 친구가 강한 거와 내가 매수의 자리를 잘 잡는 거하고는 별개다라고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좀 너무 비관적입니까? 그렇지만 저는 팩트만 이야기하고 싶어요. 사실을 이야기하고 싶고, 자, 눌러지는 자리, 차라리 이렇게 좀 행보하는 자리 하면서 뭔가 이렇게 잡아주는 자리, 이렇게 잡아주는 자리가 만들어지면 우리가 매수할 수 있잖아요. 이런 자리에서는 이제 좀 그나마 좀 생각을 좀 달리 해서 마음 편하게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종목이 좀 강하게 오를 때 이 노란색 20선인데 이 20선을 따라서 잘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 가장 낮은 가격은 이 주황색과 그 노란색 20선의 한 중간쯤 되니까 반등이 나오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가 굉장히 매력적인 자리였구나. 자, 여기도 올라갔을 때 좀 횡보가 조금 더 주어진다면 11선을 터치하거나 혹은 살짝 훼손할 때부터 한번 지켜보자. 뭐 이런 것도 하나의 또 전략이 될 수 있겠네요. 그리고 태양광 위주로 좀 볼까요? 풍력도 보이네요. 자, 우림기계도 한번 볼게요. 자, 이 종목도 보면은 굉장히 좀 강하게 오른 종목입니다. 이전에 이렇게 뾰족뾰족 튀어나온 이 자리가 이제 매물벽의 역할을 할 것 같아요. 자, 여기도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터치를 할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여기를 올려내냐, 올려내지 못하냐가 문제인데, 자, 여기서도 이렇게 보면은 자, 이렇게 바닥을 만들어냈거든요. 자, 여기 치고 눌렀다가 다시 치고 다시 이번에는 이렇게 눌렀어요. 이게 이렇게 제가 그려서 했지 실제로 이제 이렇게도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도 보시면은 자, 거의 이제 이런 모양이죠. 자, 이런 모양입니다. 그죠? 이 기준으로 봤을 때 6,200원 정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모양을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올라가야 올라가는 거지만 일단은 그 추세 모양이나 방향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서 봤을 때는 여기가 이제 고점이죠. 여기가 고점이고 또 여기가 고점이고 또 이 두드렸던 자리를 이제 올려냈고요. 이 밑에서 또 박스가 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 밑에서 이제 첫 번째 1차 상승 만들었고요.
자, 한번 크게 눌렀다가 이제 2차 상승을 만들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종목 다시 또 이제 좀 눌렀다가 이제 가는 그런 모양을 한번 기다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왠지 삼각형으로 이제 확장형 삼각형 이제 이런 느낌이 좀 드는데 저는 한번 그어보긴 할게요. 네, 그게 맞을지 틀릴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대략 이제 대략 뭐 이런 느낌이에요. 대략 이런 느낌이에요, 그죠? 네.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다시 이렇게 눌러가지고 옆으로 조금 더 횡보하더라도 다시 위로 한 번 더 이렇게 칠 가능성을 한번 열어두는 거죠. 근데 반발적으로 이게 지금 여기 여기가 이제 상한가를 갔는데 다시 이렇게 누르고 한 번, 두 번 슬쩍슬쩍 움직이면 여기서 반발력으로 해서 이전 고점까지 한번 박스권 매매가 가능하다는 거죠. 여기는 원바닥 만들 올렸기 때문에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이런 느낌도 있다라는 거 한번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KPS도 이제 풍력 관련주인데 한번 볼게요. 이 종목도 박스의 형태를 잘 만들어 줬었네요. 고점을 기준으로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자, 이런 모양으로 움직였습니다. 물론 이렇게 삼각 수렴으로 이렇게 모아가도 관계 없겠죠. 근데 자, 이렇게 저항이 아니라 이 거래가 이 박스 기간 동안 계속 요만큼 터지다가 오늘 돌파가 나왔을 때 이 거래가 상당히 지금 터졌거든요.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이제 900억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세력주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지금 시총보다 훨씬 조금 더 많은 이제 1000억 정도가 터졌거든요. 그러면 이 종목은 어떻게 보면 좋을까? 뭐 저는 이제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겁니다. 매매하시는 분들의 기준들이 있을 건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보는 기준은 대략 일단은 이 전 고점들을 기준으로 삼고 얘가 밑으로 이제 떨어지기를 한번 기다려 보는 겁니다. 떨어질 때 일단은 이 자리를 이제 이 매물대를 훼손하고 들어오는 거 좋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5일선 올라가는데 5일선도 훼손하는 거로 저는 또 선호를 합니다. 그리고 최대한 이 밑으로 떨어지되 대략 이제 대략 뭐 예를 들어서 이제 4,700원이나 4,800원 정도까지 아래꼬를 주면서 이렇게 한번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은 뭐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워낙에 지금 강하게 지금 시장에서 지금 주도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갈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관심 종목 이제 두고 매매할 만한 자리가 이제 만들어진다면 이제 저는 접근을 할 생각이고 만약에 날아간다면은 또 어디서 내가 잡을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사실 저한테는 좀 부족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날아가는 거는 잡진 않을 것 같아요. 뭐 분봉을 보고 매매하면 뭐 모를까요, 그죠? 자, 서암기계공업입니다. 오늘 드디어 거래가 좀 굉장히 동반됐어요. 자, 이게도 이제 거래가 크게 이제 동반되었는데, 자, 멀리서 한번 보니까 얘는 이 고점과 저점, 그러니까 한 대충 이제 이런 자리죠.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이 전 고점과 이 전 저점의 중간값입니다. 그래서 이 중간값 혹은 4분할 정도 하면 대부분 이제 얘가 중간값 정도 터치하고 중간값을 터치하고 올라가면은 또 한 그 4분의 3 정도 이 정도까지는 기술적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얘는 이렇게 맞지 않았죠. 네,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 자 어떻게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저는 많이 봤어요. 뭐 여러분도 많이 안 봤다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한번 선을 그어보고요. 자, 이렇게 박스권이었네요. 자, 박스권 한 번, 두 번, 그리고 세 번째 돌파가 나왔습니다. 아유, 너무 올라갔네. 이거를 그냥 보내기보단 이거를 매매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눌림목 기다려 봅시다. 눌림목 기다려서 충분히 수익 한번 줄 수 있는 자리를 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 좀 관심 종목에 좀 집어넣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아까도 봤지만 어, 상승이 가장 이제 애들이 전부 다 이제 몰렸거든요. 눌림목 꼭 보고 매매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는데 웬만하면 20분은 안 넘기려고 합니다. 또 관심 종목들 계속 좀 공유하는 차원에서 영상 만들어 볼게요. 동동형이었습니다.